자, XSD 문서의 엘리먼트를 선언할 때는 그 다음과 같은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DTD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보셨을 때 조금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것뿐이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자료형을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그 정교한 형식의 내용을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을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것뿐입니다. 자, 일단은 한번 보시면 우선 XSD 문서에서 엘리먼트를 선언할 때 우리가 그 DTD 문서에서 엘리먼트를 선언할 때는 뭐 꺽쇠 느낌표 엘리먼트라고 선언을 해놓고 이제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배열할지에 대해서 쫙 나열을 했었잖아요. 근데 일단 이러한 것들은 잊어버리시고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식 자체가 얘는 XML의 규약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형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리다라는 겁니다. 우선 접두어로 사용되는 것은 XSD 문서에 우리가 XS라고 선언되어 있는 것이 접두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XS라는 것에 대해서 엘리먼트를 선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엘리먼트 이름을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냥 뭐 간단하게 이게 DTD에서는 엘리먼트 이름, 콘텐츠 유형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유사한 형태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sevens.xml에서 지금 person이라고 하는 이 루트 태그 내부에 존재하는 태그들 그게 뭐 몇 가지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엘리먼트로서 name이라는 엘리먼트가 있고 age라는 엘리먼트, 그 다음 address라는 엘리먼트가 있죠. 자, 이 모든 엘리먼트는 person이라고 하는 엘리먼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선 XS 엘리먼트 name은 person이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하나 선언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리고는 이 엘리먼트라는 것 속에 XS 엘리먼트 name은 name이라는 엘리먼트가 하나 선언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XS name은 age라고 하는 것이 선언이 되어 있고, 다음 마지막으로 address인가요? 자, 이러한 식으로 물론 지금 문법이 틀렸기 때문에 오류가 표시되긴 했는데 간단하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person이라는 태그 속에 태그 선언할 때도 그냥 엘리먼트라고 선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name이라는 엘리먼트, age라는 엘리먼트, address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요 세 개의 요거 아래에 세 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극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근데 형식을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있죠. 우선 XS라는 접두를 사용해서 엘리먼트를 선언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이렇게 선언하는 거 외우는 거랑 뭐 크게 틀린 바가 없죠. 네임 선언하는 것까지. 그죠? 다음에 보시면 콘텐츠 유형을 선언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PC 데이터, 뭐 C 데이터 뭐 이런 식의 콘텐츠 유형을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타입이라는 것이 있어서 특정한 자료형들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person이라고 하는 것의 타입은 뭔가요? person이라고 하는 것의 타입은 없죠. person 속에는 이러한 엘리먼트들이 여러 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타입을 따로 가지지 않고, 그러면 name을 한번 볼까요? name을 보면 name 안에도 태그를 가지고 있죠.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name도 어떤 특정한 타입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자, age라는 것이 있는데 age라는 것은 숫자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일단은 뭐 문자열이라고 인티저라고 숫자라고 할까요? 일단은 얘는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타입을 가지고 있냐면 XS로 봤을 때 인티저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밸리데이션 처리할 때 요 안에 숫자 값이 안 오고 문자열 값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밸리데이션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바로 그 스키마를 사용하는 이유인데요. 자료형을 풍부하게 표시를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그 XML 스키마의 자료형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자료형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범위의 숫자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주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성값하고 그 다음에 문자열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일단 그 속성값은 뭔지를 모르겠고 문자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타입은 XS의 string이라고 일단 지정을 해 두자고요. 자,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해 두시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겉테두리 형태들은 지정했네요.
펄스는 태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아무런 것도 안 적었고, 다음 두 번째 네임도 태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적었고, 에이지는 바로 숫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티저로 지정했고, 어드레스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요건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문자열을 가지고 있으니 문자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러한 얘와 같은 어떤 데이터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엘리먼트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바로 여기는 약간 약속된 단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이 내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컴플렉스 타입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뭐 제가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이게 지금 뭐가 뜨는 걸까요? 예. 자, 해서 컴플렉스 타입이라는 것을 하나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요 내부에 다음과 같은 엘리먼트들이 들어온다. 근데 컴플렉스 타입 내부에서 이 엘리먼트들이 다음과 같은 순서를 가지도록, 제가 예전에 그 DTD 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콤마를 찍게 되면 콤마가 순차적으로 얘네들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우리 밸리데이션 막 안 돼갖고 이게 밸리데이션이 조금 이상하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person이라는 그 태그 내부에서 이러한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면 여기 스키마에서는 그 순차라는 것을 따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시퀀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한다면 시퀀스라는 표현을 하나를 사용을 해서요, 여기 얘네들은 순차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어야지 정상적으로 표현이 끝난 거다라는 뜻입니다. 요게 조금 복잡합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엘리먼트를 선언할 때까지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죠. 근데 다음과 같이 얘네들이 표시가 될 때 어떤 엘리먼트 속에서 다른 엘리먼트들이 어떠한 형태로 표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이러한 구조 순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순차만 있는 것은 아니죠. DTD에서도 콤마 찍는 것이 있었고 OR라는 표시를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OR라는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초이스라고 기재를 하시게 되면 얘네들은 순서에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네임이 먼저 와도 되고, 뭐 에이지나 어드레스가 먼저 오고 네임이 가장 마지막에 와도 되고, 뭐 이러한 식의 순서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면 동일한 맥락으로 네임도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person이라는 이 엘리먼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세 개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네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first와 last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방식입니다. XS의 complex type이라고 선언을 해두시고요. 이 안에서 first와 last가 얘는 순차로 하고요. 얘는 순차로 하고 얘는 first와 last 아무거나 먼저 나와도 된다 라고 하면 얘는 choice로 표시를 하도록 하죠. 뭐 선택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 와도 관계없다 라는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엘리먼트 name은 얘는 first의 타입은 XS 스트링이 되겠죠. 뭐 이름이니까. 다음에 XS 엘리먼트 네임은 last, 타입은 자, 일단 XML 규칙을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시작 태그나 끝 태그 뭐 이러한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은 일단 주의해 주시고요. 자,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완성이 됐네요.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시게 되면 person도 이러한 순차적인 내용을 가지게 되고, name은 뭐 순차는 아니더라도 얘네 순서는 이제 관계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순서든 다음과 같이 체킹이 되도록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지금 AG에서 오류가 났네요. AG는 child element is expected at this point. child를 address is address 때문에 지금 오류가 지금 퍼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자, 밑에 있는 요 오류가 해결이 되면 위에 거는 자동적으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게 되면 일단 어느 정도 구조를 가진 XSD 하나를 완성을 시키게 되었네요.
지금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근데 XML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한 단계씩 쫙 해석을 해 나가시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를 좀 더 쉽게 바라보실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옵셔널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맨더트리는 아닙니다. 미니멈 오컬스와 맥시멈 오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요 엘리먼트가 최소 몇 번, 최대 몇 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재할 수 있는데 한 번만 발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니멈 오컬스나 맥시멈 오컬스를 기재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한 번 발생되는 거고요. 나는 이 내부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름이 나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 닉네임,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여러 번 발생해서 네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께서 네임이라는 것에 미니멈 오컬스를 최소 한 번 이상은 나타나야 되고 맥시멈 오컬스는 여러 번 언바운디드 여러 번 여기에 표시가 되어도 된다. 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저렇게 나타낸다라면 여기에 네임이라는 부분을 별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를 적으시면 됩니다. 승현2, 승현3, 김2, 김3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개를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요 라스트에서 오류가 난 그 이유는 이 그 퍼스트하고 라스트가 초이스 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그 여러 번 반복이 얘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시퀀스로 표시를 하게 되면 여러 번 얘도 반복해서 표시가 되어서 나타나실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역시 마찬가지 위의 것들은 다 오류가 해결된 상태가 되겠죠. 자, 마지막에 어드레스에 관련돼 갖고 이제 속성값만 처리하는 부분이 남았네요. 자,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XSD 문서의 엘리먼트 선언 영역에서 이렇게 미니멈 오컬스, 맥시멈 오컬스 타입까지 정의를 해서 만들어 두었고요. 두 번째 보시면 XSD 문서의 속성 선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속성 선언은 그 제일 아래쪽에다가 그 정의를 하시면 되는데 해당 엘리먼트의 아래쪽에다가 내용부 아래쪽에다가요. 자, 우선 접두어와 어트리뷰트로 해서 속성의 이름을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옵셔널이냐 아니면 required냐,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냐, 옵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거냐 라는 것을 기재할 수 있고, 만약에 어떤 값이었을 때는 디폴트 기본값 줄 수 있고 타입은 여전히 지정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DTD에서는 어트리스트라고 해서 엘리먼트 이름, 속성 이름, 속성 유형, 그 다음에 기본값 이렇게 지정했던 부분이었죠. 자, 그럼 속성에 대해서 기재를 할 때 일단 다른 부분에서 한번 기재를 해볼까요? 이렇게 그 name이라는 곳에 얘는 별명이야 라고 하면 디스트 구분자를 하나 줄 수 있는데 얘는 닉네임이다. 그 다음에 얘도 닉네임이다. 이런 식으로 닉이라고 하는 NICK 맞나요? 여하튼 닉네임이다 라고 하는 그 요러한 이름을 줄 수 있다. OTH, other. 자, 이거는 그 메인 이름이 얘고, 다른 이름들로, 이러한 이름들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가 있긴 하나요? 메인. 그래서 얘는 메인 이름이고, 얘는 다른 이름들이다. 라고 해서 표시를 하고 싶은 요 dist라는 속성값을 name에다가 주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속성값을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접두어 어트리뷰트라고 해서 name을 지정한다 그랬죠. 이 name 이름은 dist가 되겠네요. 그래서 name이라는 영역이 여기 이 엘리먼트를 선언한 영역이니까 여기의 그 컴플렉스 타입 내부에 여러 가지를 표시할 수 있는 타입 내부에 시퀀스로 first, last가 오고요. 이 밑에다가 XS의 attribute라고 하는 놈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attribute name으로는 dist라는 이름이 사용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dist라는 이름이 지금 보시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죠, 왠지. 메인하고 other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use는 required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하고, 디폴트는 만약에 값을 안 적으면 이 디폴트를 딱 주게 되면 그 required가 의미가 없어지긴 하는데요. 일단 디폴트로 만약에 얘는 OTH야. 디폴트로는 other라는 값을 가집니다.
라는 식으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보통 옵셔널일 때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디폴트는 제외를 해두고요. 타입을 한번 보시면 타입은 스트링이었죠. 그래서 access string이라는 값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자 만들어 두시면 컴플렉스 타입 안에 이렇게 엘리먼트와 속성이 올 수 있다 라고 해서 보시면 얘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하면 자 그러면 dist라고 하는 이 속성 값에 대한 오류가 사라지게 되었네요. 속성 값을 준 겁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타입 안에 요 name이라는 엘리먼트의 컴플렉스 타입 안에 시퀀스와 어트리뷰트라는 것을 지정을 해 주었네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엘리먼트하고 같이 속성 값이 사용되면 다음과 같이 컴플렉스 타입 안에서 뭐 시퀀스든 초이스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반 자료형 타입, 문자 열이나 혹은 숫자 일반 자료형 타입을 지정을 해놓고 그거에 관련되어서 어트리뷰트 속성 값을 지정해 줄 때는 조금 틀려집니다. 어떻게 틀려지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문자열과 함께 속성이 함께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원시 데이터 타입 이런 엘리먼트가 아닌 원시 데이터 타입하고 같이 속성이 사용되었다라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심플 컨텐트라고 하는 태그를 암기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우선 일단 컴플렉스 타입 내부에서 얘를 사용을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access complex type 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access 적어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simple content 라는 영역을 만들고요. 점점 복잡해지고 있죠. address라는 요것의 타입에 대해서 일단 밑에서 적고 extension base는 access string 자 요렇게 만들어 두시고 요 내부에서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access string 있죠. 요게 뭐를 가지고 온 거냐면 어드레스의 타입을 가지고 온 겁니다. 얘를 요대로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access string 이라고 해놓고 이 내부에 attribute 어렵죠. 그래서 name이라는 영역에는 post 타입은 use는 required 할까요? 뭐 옵셔널이라고 합시다. 디폴트는 xxx-xxx 타입은 access string 여기에 디폴트 옵셔널로 해서 디폴트를 빼버릴까요? 디폴트에서 오류가 계속 나네요. 기본값 주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조금 어려웠죠. 어드레스라는 영역에 조금 전까지는 위에와 마찬가지로 타입만 지정해서 문자열만 하나를 지정하게 되면 이 안에 문자열만 들어가면 되는데 속성 값을 하나 기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얘도 속성하고 문자열하고 섞여 있으니까 얘도 컴플렉스 타입입니다. 근데 다른 엘리먼트하고 혼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이 내부에는 심플 컨텐츠 단순한 컨텐츠만 들어갑니다. 어떤 컨텐츠가 들어갑니까? 스트링이라는 컨텐츠가 들어가는데 이 스트링이라는 컨텐츠를 확장해서 그거와 함께 속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이게 그닥 뭐 쉽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이제 생각은 안 드는데 위에 있는 이런 컴플렉스 타입 시퀀스나 초이스 혹은 어트리뷰트까지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근데 단순히 어떠한 자료형을 확장을 시켜서 그 자료형과 함께 속성을 쓸 때는 이러한 컴플렉스 타입 내부에서 심플 컨텐츠, 익스텐션 뭐 이러한 단어들을 이러한 태그들을 함께 써야 한다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혼돈이 올 법한 내용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이제 밸리데이션을 체크해 보시면 이제 빨간 줄 다 없어졌죠.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키마를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스키마를 뭐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작성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키마 문서를 봤을 때 얘가 XML을 밸리데이션 시키기 위한 문서구나
그리고 얘는 XML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료형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더라도 우리 그 학습을 따라오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XSD 문서의 속성선언 예시를 보시면요. 일단 자식 엘리먼트를 가진 엘리먼트. 요건 방금 전에 보셨죠? 자식 엘리먼트를 가진 엘리먼트 선언하려면 엘리먼트 내부에 이렇게 시퀀스나 초이스를 통해서 다른 엘리먼트를 선언하면 컴플렉스 타입 내부에요. 선언하면 자식 엘리먼트를 가지는 거고요. 두 번째, 자식 엘리먼트와 속성을 가지는 엘리먼트는 이게 자식 엘리먼트를 가지고 그 다음 어트리뷰트를 선언하면 자식 엘리먼트와 속성을 같이 가지는 거고요. 일반 데이터를 가지는 엘리먼트는 뭐 이러한 것들도 일반 데이터, 이러한 것들도 일반 데이터를 가지는 엘리먼트. 슬러시로 해서 닫아버리죠. 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고요. 다음에 일반 데이터와 속성을 가지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웠죠. 일반 데이터와 속성을 가지는 거는 일반 데이터를 심플 컨텐츠 안에서 확장시킨 다음에 거기에 속성을 넣어주는 뭐 이런 조금 이상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가장 어려운 방식이었네요. 이 네 가지 이외에는 문서 속성을 선언한 예시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방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뒤에 자식 엘리먼트를 가진 엘리먼트에 대해서 뭐 부모 엘리먼트라고 해서 선언해두고 컴플렉스 타입, 뭐 시퀀스나 초이스, 그 다음 자식 엘리먼트 넣으면 된다 그랬고요. 밑에 속성을 가지는 거는 그러한 시퀀스나 초이스 밑에다가 어트리뷰트를 넣으면 된다 라는 뜻이고요. 일반 데이터를 가지는 거는 그냥 타입만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일반 데이터와 속성을 가지는 거는 컴플렉스 타입 아래에 심플 컨텐츠를 확장한 다음에 거기에 어트리뷰트를 넣는다. 그러니까 이 엘리먼트 자체에는 타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